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가 발견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량과 전하량을 가진 전자의 비전하량을 측정한 톰슨의 실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한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슨의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가 발견되면서 화학자들은 주로 수용액에서 전기분해 실험을 하여 새로운 원소들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반면 물리학자들은 주로 진공관에서 방전 실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공기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기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매우 큰 전압을 걸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기의 압력을 낮추어주면 비교적 작은 전압에서도 방전 현상이 일어나 전기가 흐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전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술의 발전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공기의 압력을 극도로 낮춰줄 수 있는 진공 펌프 기술이고, 두 번째는 공기가 흘러 들어오지 않게 해서 진공을 유지할 수 있는 유리 세공 기술이었습니다. 진공 펌프와 유리 세공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진공관에서의 방전 현상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공관 내의 공기의 압력을 어느 정도 낮추어주면 근로방전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로방전은 관 전체가 밝게 빛나는 현상으로 관에서 방출되는 빛의 색깔은 진공관 내에 존재하는 공기 분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공기 압력을 좀 더 낮추어주면 이제는 근로방전이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관이 어두워지는 대신 미약하지만 가느다란 선이 음극에서 나와 양극으로 흐르는 것이 관찰됩니다. 음극에서 방출되는 이 선을 음극선이라고 부르고, 이런 극도의 낮은 압력을 견디는 관을 크룩스관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선의 정체를 밝히려고, 즉 이 선이 입자인지 아니면 파동인지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섬나라 영국의 학자들은 음극선이 입자의 흐름이라고 주장하였고, 대륙의 독일 학자들은 전자파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허츠의 영향을 받아 파동일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음극선의 정체에 관한 논쟁은 1896년 영국의 톰슨이 전자를 발견함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톰슨은 음극선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가하면 휘어지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파동이라면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하여 휘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독일학자들도 비슷한 실험을 하였지만 진공기술과 유리세공 기술의 발전이 고도로 발전하지 못하여 음극선이 휘어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톰슨은 음극선이 입자라면 질량을 가질 것이고,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 휘어지는 방향으로부터 음의 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전하량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질량과 전하량을 측정하는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톰슨은 차지 투 매스 레이쇼를 측정하는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톰슨의 실험은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기장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장을 걸어주게 됩니다. 톰슨의 비전하량 측정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전자가 진행하는 방향을 X축이라고 하고, 그것의 수직인 축을 Y축이라고 합니다. X축에 평행하게 전압을 걸어줄 플레이트를 설치합니다.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위쪽에는 플러스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럼 전자는 위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때 휘어지는 각도 세타를 디플렉션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의 초기 속도는 V0라고 합니다. 전자는 X축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X축 방향의 속도는 초기 속도와 같습니다. 탄젠 세타는 수학적 정의에 의해서 X방향의 속도분의 Y방향의 속도가 됩니다. 이제 전자가 Y축 방향으로 받는 힘 Fy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Fy는 전자의 질량 m이 곱하기 Y축 방향의 가속도 AY가 되고, 이것은 전기장에 의한 힘이기 때문에 전자 전하량 스몰 e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 라지 E가 되겠습니다. 플레이트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전자가 플레이트를 지나가는 시간 T는 L을 V0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탄젠 세타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방향의 속도는 초기 속도 V0와 같고, Y방향의 속도는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Y방향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 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T는 두 번째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고, Y방향의 가속도는 첫 번째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식으로부터 구한 AY를 대입해서 탄젠 세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는 비전하량 m 분의 2를 알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젠 세타를 알아야 되는데, 세타는 측정 가능한 양입니다.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와 플레이트의 길이는 외부에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V0는 조절이 되지 않고 측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실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마그네틱 필드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그네틱 필드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과 마찬가지로 G축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자는 플레밍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도가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특정한 마그네틱 필드 B에서는 마치 아무 힘을 받지 않은 것처럼 X축에 평행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식으로 써보면 전자가 받는 힘 F는 두 개의 합인데, 첫 번째는 전기장에 의한 힘 E 곱하기 라지 E, 그 다음에 자기장에 의한 힘 E 곱하기 전자의 속도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상쇄가 돼서 제로가 됩니다.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V0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속도 V는 아무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V0와 같습니다. 따라서 V0는 2를 B로 나눠준 값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V0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합니다. 탄젠 세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슨 연구의 중요한 점은 차지 투 매스 레이저를 측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톰슨 연구의 중요한 점은 음극선관의 전극을 바꾸어가며 차지 투 매스 레이저를 측정하였는데 놀랍게도 언제나 동일한 값이 측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 즉 우리가 현재 전자라고 불리우는 입자는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입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측정하는 것은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하량 Q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실험은 진공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공기 중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방울이 하나 있고 기름방울의 질량은 M,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해량은 Q라고 하겠습니다. 기름방울에는 음전하로 대전되는데 그 이유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실험은 공기 중에서 실험이 되기 때문에 기름방울 분자 주위에 공기 분자가 존재합니다. 외부에서 레이저를 쏘아주면 공기 분자는 이온화되고 이온화되는 과정에 공기 분자에서 방출되는 전자가 주위에 기름방울에 대전되게 됩니다. 이 기름방울에 전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아래로 플레이트를 만들어줍니다. 아래 플레이트는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고 위 플레이트는 플러스 전압을 걸어줍니다. 따라서 음전하로 대전된 기름방울은 위 방향으로 전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을 느끼게 됩니다. 중력은 기름방울의 질량 m에 중력가속도 g를 곱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반면 윗방향의 전기력은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하량 Q에 전기장의 세기 2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바깥에 현미경을 설치하고 기름방울이 부양되게 되는, 즉 전기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전기장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식으로부터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하량 Q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G는 상수이고 E는 바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따라서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하량 Q를 측정하기 위해선 기름방울의 질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기름방울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기장을 없애줍니다. 전기력이 없어진 기름방울은 중력을 받아 아래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실험은 공기 중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름방울은 마찰력을 느끼게 됩니다. 마찰력은 공기 분자와 충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물리학에 의하면 마찰력은
기름방울의 속도 V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변수 사이엔 비례상수가 존재할 텐데 그 비례상수를 마찰계수라고 부릅니다. 스톡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마찰계수는 6파이 2타 R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R은 기름방울의 반지름으로 스톡이 주장하는 바는 작은 기름방울과 큰 기름방울의 마찰계수 중에 큰 기름방울의 마찰계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표면적이 더 많은 큰 기름방울이 더 큰 마찰력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타는 점성계수를 의미합니다. 마찰력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속도를 의미하고 Y축은 힘을 나타냅니다. 마찰력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찰계수 F를 의미합니다. 같은 그래프에 중력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은 속도에 무관하기 때문에 수평선으로 나타납니다.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다시 말하면 중력과 마찰력을 같게 해주는 속도를 종단속도 VT라고 표현합니다. 입자가 종단속도보다 작을 때는 중력이 마찰력보다 크기 때문에 기름방울은 가속운동을 하게 됩니다. 기름방울이 종단속도에 이르게 되면 두 힘이 균형을 이루어 더 이상 가속운동을 하지 않고 등속운동을 하게 됩니다. 현미경을 통하여 등속운동을 하고 있는 기름방울의 종단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종단속도에 이르게 되면 기름방울은 두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마찰력과 윗방향의 마찰력과 아래방향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어 기름방울은 등속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F는 스톡스로에 의하여 6파이 2타 R로 표현됩니다. 기름방울의 질량은 기름방울의 부피 곱하기 기름방울의 밀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름방울의 반지름을 R이라 하고 기름방울의 밀도를 료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름방울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성으로 표현됩니다. 밀도는 료입니다. 여기에 G를 곱해주게 되면 중력이 됩니다. 이 중력은 마찰력과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식에서 료와 G는 상수입니다. 종단 속도는 현미경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2타는 공기의 점성계수로 역시 상수입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는 R이 유일한 변수이고 우리는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윗식을 R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한 R을 위에 대입하게 되면 네모친 부분은 기름방울의 질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구한 질량을 다시 첫 번째 실험에서 구한 식에 대입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해량 Q를 구하게 됩니다.